안녕하세요, 김선사입니다. 요새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골프장에서 스포츠 여가 활동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필드를 이동하시다가 넘어지는 사고라던가, 아니면 겨울에 미끄러짐 낙상 사고, 그리고 또 하나 발생하는 게 카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카트는 요새 무인으로 움직이는 카트도 있고 캐디가 함께 이동하는 카트가 또 있는데요. 오늘의 사례에 대해서는 캐디가 운전 중에 골프장 이용객의 고객분을 충격해서 뭐 인대도 완전 파열됐고 갈비뼈 2개가 금이 갔고 치아도 깨졌다. 뭐 사고가 좀 크게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장 측에서 이제 보험 접수를 해줬는데, 골프장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 배상 책임 보험 쪽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관련된 직원분이 계속 뭐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의료자문을 동의해줘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을 문의하시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은 골프장 사고라고 해도 골프장 내에 이제 영업배상 책임 보험으로서 적용되는 게 있고, 카트 같은 경우는 캐디분들이 이제 직접 운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캐디분들이 자신의 어떤 배상 책임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골프장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내용이고요. 우선 의료자문 동의에 대해서는 해주시면 안 됩니다. 뭐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먼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중에 다른 건 주셔도 상관없지만 의료자문 동의서랑 검사 영상 CD는 우선 제출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들은 보험사에서 자문을 먼저 받게 되면 본인이 입증해서 내 손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될 부분들이 먼저 그쪽에서 이렇게 입증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부분에 대해 항변하시는 사유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해야 될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뭐 후유증이 남거나 후유장애가 남는 부분들, 어떤 노동력 상실률, 장애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드셔서 입증하셔서 그런 다음에 그런 내용과 함께 제출을 하셔서 손해액이 산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쟁점은 카트 사고에서도 그렇고 골프장 내에서 미끄러짐 사고나 넘어짐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넘어졌고 카트 사고도 어떻게 발생됐고 이걸로 인해서 당사자분이 왜 다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항상 쟁점이에요. 어떤 위법성,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불법행위가 이행돼서 불법행위인 고의과실로 인해서 피해자분이 다쳤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있어야지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골프장에서 책임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상 책임이 발생해야지 보험사에서 영업배상 책임이란 보험이 연동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조건 뭐 넘어졌다, 그리고 본인이 실수로 해서 뭐 부닥쳤다, 이런 내용이라면은 어떤 보상 부분이 성립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캐디분이 운전을 실수로 사고를 내신 상황에서 우리 피해자분이 이렇게 뭐 인대 파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셔가지고 다치게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보상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책임은 명확하게 입증되는 것 같고, 단지 이제 뭐 과실 책임 범위에 있어가지고 골프장 측의 책임과, 그러니까 캐디 운전하신 분, 골프장 직원으로 봐야겠죠. 그분들의 책임과 어떤 이 사고 당시 피해자분의 책임과의 어떤 과실관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실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손해사정이라든가 보상 문제에서 핵심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판례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될 내용인데, 보험사에서는 만약 과실 범위가 애매한 경우라면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변호사분들한테 이제 법률자문이라는 걸 받게 되죠. 그 부분에 의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최대한 본인들한테 이롭게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고의 사례자분들은,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골프장 사고, 카트 사고 유사한 판례들을 확보하셔가지고 그 내용으로 제출을 하셔서 항변하시는 게 가장 이로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업무가 좀 어려우시다면 주변에 전문가한테 좀 조언을 듣거나 위임을 해서 처리하시는 게 더 좋고요. 뭐 인대가 파열됐다 그러면은 발목 인대가 파열되신 것 같은데, 발목 인대 쪽이라고 하시면은 어쨌든 배상의학적으로 육체적 훼손 상태가 2년이든 3년이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있고요. 만약에 인대 파열 부위가 십자인대라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자료 산정 범위하고 장기기간이 얼마만큼 인정되고 노동력 상실률이 얼마만큼 인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의해서 손해 보상 범위의 크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더불어 뭐 치아가 깨졌다고 하시는데 치아 부분도 향후 치료 관련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치아를 수복해가지고 다시 보철을 다시 낀다든가 이런 치료들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 발생되는 뭐 몇 년 단위, 5년, 뭐 10년, 이렇게 보통은 10년 단위로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이자가 공제됐을 때 향후 치료비가 얼마만큼 인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사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사고에서 가장 쟁점은 카트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서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 내용. 그래서 피해자분과 그 업장, 그 골프장 측의 과실 범위를 얼마나 설정을 할 것인지, 얼마나 결정을 해서 책임 범위를 정립할 것인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인대 파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몇 년간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 그 부분이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은 우선은 해주지 마시고요. 나중에 본인께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증거들, 그런 거, 예를 들어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훼손 상태에 대한 장애 감정 내용들, 그런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 제출하실 때 어쨌든 보험회사에서도 자신들이 보상해주는 입장에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그때 검사 영상 CD라든가 동의서는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차후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보상인 공선 김순사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서 한번 또 이렇게 다가갔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그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